이번 영상에서는 결산 전 선행해야 하는 작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전 선행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산을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 결산 전 선행 작업을 체크하시고, 결산을 완료했는데 오류가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점을 놓쳐서 오류가 발생한 건지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매출원가의 세팅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매출원가 계정은 프로그램에서 기본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정된 매출원가를 변경하거나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원가를 직접 설정했다면 제조, 매입, 분양 등 구분을 꼭 선택하고 관계의 재고자산 코드 또한 꼭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구분과 관계 코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에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상품 매출원가와 제품 매출원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매출원가의 경우 구분은 매입 판매로, 관계 코드는 146번 상품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고, 제품 매출원가의 경우 구분은 제조 판매, 관계 코드는 150번 제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구분에는 해당하는 매출원가 계정의 성격을 선택하고 관계에는 해당 매출원가의 재고자산 코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관계 코드가 누락되면 어떻게 되길래 계속 설정해야 된다는 걸까요? 간혹 결산자료 입력에서 데이터가 잘못 조회됩니다 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 확인해 보면 이 관계 코드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상품 매출 원가의 관계 코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계정 과목은 컨트롤 F1을 눌러 수정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F1을 누른 다음 관계 코드를 스페이스바를 눌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자료 입력을 조회하면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에 기초, 단기, 기말 없는 결산자료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관계 코드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계 코드가 빠져 있다면 관계의 재고자산 코드를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계정 과목의 경우 바로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컨트롤 F1을 누른 다음 관계 코드를 입력하거나 코드 도움을 받아 적용해 주세요. 두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확인하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아래 차액이 0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므로 차액이 발생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다음 연도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해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마감 우열을 하고 결산이 완료된 이후 재이월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차액난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마무리한 다음 재마감 우열을 꼭 해야 되고요. 마감 우열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확인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375번 2월 이익잉여금 금액과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당해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미 전기에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확인해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기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이익준비금과 배당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었다면 다음 연도 처분 확정일에 처분 분계를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면 이익준비금 2천만 원과 현금 배당 2억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기재된 금액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내용이므로 결산 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처분액란에 입력은 하지만 실제 처분은 다음 연도 처분 확정일이므로 다음 연도의 처분 확정일에 처분 분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처분 확정일에 이익잉여금 처분 분계가 자동 생성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익잉여금 처분 분계를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처분 분계 입력 방법은 일반점표 입력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확정일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2억 2천만 원, 대변에는 이익준비금 2천과 미지급 배당금 2억을 입력하여 처분 분계를 생성하고 실제 배당금이 지급된 날짜에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2억, 대변에 현금 2억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중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일반점표 입력에서 차변에 중간 배당금,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과 이익준비금으로 사용자가 직접 분계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중간 배당금에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급비용, 보험료, 기간 경과액 등과 같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결산되지 않는 기말 정리사항은 일반점표 입력에서 먼저 입력한 다음 결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산 전 선행해야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제대로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결산을 마무리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결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